양민초등학교 4학년 친구들, 일주일에 1시간이지만 우리에게 꼭 필요한 도덕 시간입니다. 도덕 교과서 준비되었나요? 교과서 뒤쪽에 이름이 적혀 있나요? 아직 이름 칸이 비어 있는 친구는 네임펜을 들고 이름을 반듯하게 써주세요. 사쪽을 펴보면 4학년 도덕은 모두 6개의 단원이 있고 1학기에 3개의 단원을 공부하게 됩니다. 제6쪽으로 가겠습니다. 1단원 제목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도덕 공부, 행복한 우리. 그럼 도덕성에 대한 영상을 하나 보고 다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동안 도덕성은 보통 두 가지 측면으로 체크되어 왔습니다. 양심, 동정심이나 이타심을 느끼는 정서적인 측면, 그리고 그걸 하면 안 돼 하는 식의 인지적인 측면이 그것입니다. 그러나 마음과 생각이 곧 도덕은 아니지요. 생각과 행동을 일치시킬 때만 도덕은 의미를 갖습니다. 우리는 지금 그것을 연결해 보려 합니다. 도덕지수와 행동의 연관관계를 보는 최초의 실험. 도덕성에 관한 이러한 연구는 아마도 최초로 시행하는 연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 관찰 카메라가 몰래 숨어서 아이들의 행동을 지켜보게 됩니다. 초대된 아이는 12명. 도덕성 지수 체크에서 도덕성이 가장 높게 나온 아이 6명과 평균적인 도덕 지수를 보인 6명의 아이입니다. 이 아이들은 빨강 팀과 파랑 팀으로 나뉩니다. 먼저 빨강조끼 팀입니다. 기억해 두십시오. 빨강조끼는 도덕성 지수가 가장 높게 나왔던 아이들입니다. 관찰 카메라는 숨겨져 있고 강당에는 아이들뿐입니다. 아이들은 규칙을 잘 지켜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규칙을 지킨 대가는 혹독합니다. 겨우 공 하나만을 성공합니다. 준비 시작! 5분에 들어올게. 선생님이 규칙대로 했느냐고 물었을 때 아이들은 모두 그렇다고 대답을 합니다. 두 번째부터는 유혹의 요소를 더 강화해 보았습니다. 성공한 개수에 따라 선물을 준다는 달콤한 약속을 한 거죠. 먼저 빨강입니다. 선물이라는 달콤한 유혹까지 제시해 보았지만 이번에도 아이들은 우직할 정도로 규칙을 지켜가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역시 규칙을 지킨 대가는 혹독합니다. 한 개를 던져보기도 전에 위반부터 합니다.
무서운 물의 유혹이 너무 강했던 걸까요? 성공한 개수를 세고 이제 받게 될 소물의 마음을 뺏깁니다. 초등학교 4, 5, 6학년 때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칭찬받는 행동을 좋은 행동으로 알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칭찬 한번 해주면 신이 나고 자기가 아는 사람들에게 잘 보이는 것이 도덕적인 거라고 생각합니다. 보고 한다면 1분도 안 돼 맞춰버릴 유아용 퍼즐이지만 이제 검은 천 속에서 그것을 맞춰야 합니다. 이번에도 빨강들은 굳건합니다. 12살 아이들이 이 정도로 행동이 일치해버린다는 게 놀라울 뿐입니다. 다시 파랑팀의 순서. 보지 말고 해야 한다는 규칙을 알려주고 선생님이 나갑니다. 바로 검은 천을 들춰봅니다. 보고 싶은 욕구를 참아야만 하는데 다들 그걸 참지 못하는 거죠. 보고 싶은 것을 참는 아이와 참지 못하는 아이, 이것은 자제력의 차이입니다. 화면에 글자가 나오는데 글자를 읽지 말고 글자 색을 말해야 합니다. 파랑, 검정, 이런 식으로 하면 빨강. 됩니다. 파랑, 보라, 노랑. 파랑 팀은 어떨까요? 검정색, 보라색, 쉽게 결정을 못합니다. 자주색이요. 파랑, 보라. 글자를 읽고 싶은 욕구 때문에 자꾸만 틀립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유혹도 있을 수 있겠고요. 또 자기 충동대로 행동을 할 수도 있고요. 거기에서 중요한 거가 내가 나를 자제할 수 있는 자제력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자아를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은 한 인간이 살아가는데 매우 결정적인 요소가 됩니다. 내 만족을 지연시킬 수 있는지도 도덕성의 일부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너무나 지금 잘 알려진 그러한 결과가 이렇게 만족 지연을 4세 때, 5세 때, 6세 때 잘하던 아이들이 결국 고등학교 가서 SAT, 우리 같으면 수능 점수도 높더라, 학교 성적도 좋더라. 우리는 앞서 도덕성을 이루는 정서적 측면, 즉 양심, 공감력, 이타성과 인지적인 측면, 자제력, 책임감, 분별력, 규범 준수 등의 요소가 아이들의 행동과 얼마나 관련이 있는지 지켜봤습니다. 이것은 12명에게만 해당되는 것일까요? 도덕성과 관련된 280개의 문항을 초등학생 300명에게 물어봤습니다. 결과는 상당히 충격적입니다. 도덕성은 아이의 거의 모든 행동과 연결돼 있었습니다. 도덕성이 낮은 아이들의 경우 집중력도 낮았고 또래 관계에서도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과잉 행동이나 문제 행동 역시 더 많이 표출되었으며 공격성 역시 높은 척도를 보였습니다. 더 특이한 것은 왕따를 당하거나 왕따를 가하는 경우도 도덕성이 낮은 점과 유의미한 관계를 나타냈다는 점입니다. 놀랍지 않으신가요? 드러나지 않은 도덕성이 아이의 거의 모든 행동을 규정하고 조정하고 있었던 겁니다. 도덕적이고 너무 착하면 손해를 본다. 그 생각은 완전히 잘못된 거죠. 결국 도덕성이 높으면 그 아이의 경쟁력도 높아집니다.